이곳이 그의 마지막 피난처였을까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더 지독한 침묵만이 가득했던 차가운 비가 지붕을 때리던 날, 저는 늙은 노인의 멈춰버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빛바랜 영정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죠. 빗소리조차 비껴간 그 빈 공간. 노인의 어깨엔 세월보다 더 무거운 고독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제 시간은 그날에 멈춰버렸죠. 숨을 쉬고 밥을 먹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그저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네. 차갑게 식어가는 시간 속으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생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깡마른 몸뚱어리. 엉겨붙은 털 사이로 드러난 녀석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지독한 건 녀석을 감싸고 있던 깊은 공포였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그 굽어버린 등.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녀석을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고 있었죠. 목에는 끊어진 낡은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징표처럼 그 짧은 찰나에 마주친 그것은 운명이 아닌 지독한 저주의 시작이었을까요? 녀석의 눈을 처음 본 순간 알 수 있었죠.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받아 차갑게 식어버린 내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노인의 얼어붙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낡은 질그릇에 밥과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 낡은 질그릇이 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노인이 건넨 첫 번째 악수였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경계심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공포는 짐승의 숨소리에 섞여들었죠. 노인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녀석은 움직였습니다. 허기를 채우는 행위는 처절한 생존의 본능 그 자체였으니까요.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노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답 없는 기다림이 진흙탕 위에 묵묵히 쌓여갔죠.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려도 의식은 반복되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려는 지독하고도 느린 탐색전이었죠. 어느 날 3미터의 거리가 허락되었습니다.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평행선이 마침내 교차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녀석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망울 속에 노인의 부서진 영혼이 비치고 있었거든요. 노인의 거친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만 번 망설였을 그 손짓엔 간절함보다 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콕빛이 노인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두 세계가 비로소 하나의 온기로 연결되는 찰나였죠. 거칠게 엉킨 털 사이로 노인의 손가락이 스며들었습니다. 짐승의 떨림이 멈추고 고요한 평화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녀석은 무너져 내리든 노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번의 안식처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노인의 마른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생의 통증이었습니다. 문턱을 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버려진 것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자욱한 김 속에서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상처 입은 살갗을 어루만지는 노인의 손길은 한없이 조심스러웠죠. 엉겨붙은 털을 잘라낼 때마다 녀석의 고통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녀석의 이름은 보리가 되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바칠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쉼없는 꼬리질이 적막했던 대지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박자에 맞춰 흔들리는 저 꼬리는 시계추보다 정확했습니다. 멈춰버린 노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동력이었죠. 식탁 맞은편엔 늘 녀석이 있었습니다. 눈을 맞추고 숨을 나누는 행위. 그것은 가장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위로였죠. 노을이 바다를 삼킬 때면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두 그림자는 비로소 서로의 빈틈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던 노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낯설고도 눈부신 그 표정은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죠. 마을 사람들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삭막했던 고집쟁이 노인의 세상에 봄꽃이 피어나는 광경을 말입니다. 보리가 온 뒤로 제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무너진 세상의 전부가 되었죠. 가슴 속엔 시린 바람 대신 온기가 돌았습니다. 녀석이 꼬리를 흔들 때마다 굳어있던 혈관으로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행복은 짧고 불안은 예리했습니다. 유난히 고요했던 그날 아침, 공기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엔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짙게 깔려 있었죠. 단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몸 안에서 시작된 고통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으니까요. 노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을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녀석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만이 그를 움직였죠. 30kg가 넘는 무게가 노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명 같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읍내 병원까지의 거리는 아득했습니다. 노인은 신음하며 땅을 찼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신에게 빌고 있었을 겁니다.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오직 닫힌 수술실 문만을 향해 있었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원의 고개가 힘없이 떨궈졌습니다. 절망은 예고도 없이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짧은 침묵. 그것은 노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식어가는 몸뚱어리를 마주한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녀석은 이미 먼 곳을 향해 떠날 채비를 마친 듯했죠. 보리야, 네가 날 살려놓고 어딜 가나. 안 된다, 제발. 내가 더 잘할게.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마라.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녀석의 코끝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마지막 빗줄기 같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동도 없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허공을 쳤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노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오겠노라는 처절한 약속이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또 다른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시린 겨울이 가고 대지엔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바닷가, 벤치 위. 보리는 이제 평온한 잠을 잡니다. 더 이상 쫓기지도 굶주리지도 않는 안식의 시간이죠. 노인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눈빛은 깊고 푸른 바다를 닮아 있었죠. 사람들은 내가 녀석을 구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죽어가던 나를 구원한 건 바로 이 작은 생명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부서진 조각을 맞춰준 기적이었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하나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닮은 그 눈동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